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헤르만 헤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어른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알아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오늘도 김지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션디, 네. 오늘 날짜가 뭐죠? 오늘 2022년 5월 4일이 어린이날 전날이니까. 네, 5월 4일 수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15년 전이죠. 2007년에 어느 수요일로 떠나봅니다. 뾰로롱.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해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죠. 주입식 공부에 익숙해져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약화된 때문입니다.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대안으로 주목받는 자기주도적 학습법은 성인이 됐을 때 자립 능력까지 키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유광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뾰로롱 돌아왔습니다. 노력하셨습니다. 네. 15년 전 뉴스에 네. 처음 등장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학창 시절을 지키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오늘도 대평 초등학교 학생들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이 말이 2007년에 처음 생긴 말이군요. 네, 맞아요. 이때 막 팀도 나오고 아. 자기주도적 학습법 연구팀 이런 것도 나오고 자기주도적 학습법 말도 쉽지 않아요. 자기장 생각나요. 발음도 자기장. 어렵고 막 자기상이요? 아니 저 학교 다닐 때는 일단 없는 말이었어요. 저 때. 아 그때 있었어요? 네네. 저 때 딱 생기면서 유명해졌어요. 네. 왜냐면요. 네. 그때 대입 특목고 입시 전형에 이 자기주도 학습자 전형 어머, 이런 게 미치겠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때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이 불었었죠. 그럼 또 혹시 그때도 뭐 이 자기 주도형 학습을 가르치는 학원 또 생겼었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아 나 진짜 정말. 그참 학원 참 아이러니하죠, 별게 다 정말. 있어. 예. 혼자 공부하는 걸 학원에서 배운다. 이게 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뭔지 알아요? 아니요. 잘은 모르겠어요. 자기주도 학습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요.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학습. 혼자서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거. 저희는 혼자서 공부하는 거 자습이라고 그랬어요. 자습 시간 그래서 맞아요. 밤에 네. 공부하는 거를 야자, 야간 자습.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글쎄요, 이게 그냥 혼자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특별한 게 있으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어려운 말이 붙어 있겠죠? 그쵸. 아무래도 시간부터 방법 네. 이런 어. 것까지 다 스스로 계획을 해야 네. 되니까 어렵겠죠. 어려워요, 사실 혼자 하는 게. 그러니까 특히 네. 초등학생들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솔직히 진짜 솔직히 요즘 초등학생들은 순수 하루에 얼마 정도 공부할까요? 아 참고로 오늘 네. 인터뷰해준 학생들은 대부분 고학년 아, 학생들입니다. 고학년. 네네. 공부를 안 합니다. 하려고는 하는데 잘 못. 1시간 등. 하루에 1시간? 친구는 혼자서 공부 많이 해요? 네. 얼마나 해요 하루에? 숙제 밤에 그래도 2시간? 2시간 정도. 1시간. 3시간! 저는 영어 책 몇 번 읽다가 왔는데. 1분. 주말에 많아서 다 6시간 한 적 있어요. 다 6시간 또 55분에서 10분 정도? 55분 아, 55분 아니고 5분에서 10분. 혼자서 또 하루에는 3시간? 하루에 3시간. 이야 전교 1등이세요 혹시? 아니요? 두세 시간. 잘해요. 1분 하는 거를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조카들이랑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지켜본 적도 있고 네. 같이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네. 그 숙제하다 보면 1시간은 금방 가던데요. 네, 근데 1분 동안 뭘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1분은 하나, 둘, 숫자 맞아요. 3개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 네. 초등학생이 스스로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네, 네.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무섭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가만히 있는 것만 그 습관만 익혀도 성공인 네. 것 같은데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동안 공부를 안 해온 세월을 아주 뼈저리게 후회 중인 우리 6학년 학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초등학생 놀아도 된다는 마인드로 초등학생까지 계속 쭉 놀았는데 저 요즘에 너무 성적이 너무 낮아가지고 후회돼요? 솔직히 저학년 때는 놀아도 되긴 한데 한 4학년부터는 공부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부모님이 저 친구 네. 부모님이 대단하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그냥 두지를 않거든요. 네. 그런데 놀아도 된다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멋있죠. 놀다가 나름. 네. 4학년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머 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니면 공감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네. 저희 샵 9070으로 여러분들 문자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여러분들의 의견 받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네. 보내드리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하시는 분한테 커피를 보내드리나요? 공감 우리의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배님들 또 잘 들으셨죠? 네. 4학년 때부터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4학년부터. 네, 이쯤에서 우리 학생들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대평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한 말씀 들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공부는 청바지 엉덩이가 헤어져 버릴 정도로 해야 된다고. 청바지 엉덩이가 헤어진다는 얘기는 청바지랑 의자가 마찰을 일으켜서 헤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붙어 있으면 안 헤어져요. 교감 선생님. 이게 자꾸 움직여야지 이게 마찰이 일어나서 헤어지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헤어집니다. 그럼 교감 선생님께서도 혹시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셨던 것 건가?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교감 선생님 말씀으로는요. 네. 그때는 그냥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누가 오래 있나 이게 곧 성적이었대요. 네. 그래서 청바지가 조금 헤어져 있을 것 같은 아주 똘똘해 보이는 6학년 친구 한 명을 붙잡고 제가 좀 더 얘기 나눠봤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저 6학년이요. 그러면 친구는 혼자서 솔직히 공부 몇 시간 한다? 진짜 공부 시간. 순수 최대 5시간 해봤어요. 네.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 좀 끝나면 보람찼죠? 일요일이었으니까. 평소에는 그럼 얼마 정도 해요? 평소에는 한 2시간 정도. 그럼 학원 다녀요, 친구는? 네,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거의 과목별로 다닙니다. 혼자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겠다, 그죠? 밤에 해요. 그래서 밤에 몇 시에 자요, 그러면? 늦으면 한 1시쯤 자고 빠르면 10시, 11시 그죠. 그렇구나. 그럼 친구는 학원에서 공부할 때랑 혼자 공부할 때랑 어떨 때가 더 좀 집중이 잘 되고 잘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혼자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거. 학원 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 친구 똘똘하네요. 그렇죠. 그쵸? 청바지가 헤어져 있으니까. 글쎄요. 이게 학원에서는 이게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네. 자기 발전이 좀 늦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안 풀리는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지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게 이제 스스로 학습이 늘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그거를 잘 알고 있네요. 근데 그나저나 우리 초등학생들 학원 다니다 보면 진짜 밤에나 돼서야 이제 뭐 숙제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슬픈 현실. 맞아요. 몸이 네. 하나로 부족하죠. 네. 너무 바쁩니다. 학원도 또 정말 다양하게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피아노 학원이랑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친구는 학원 어디 다녀요? 저 수학하고 영어 다녀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코딩, 운동, 코딩? 네. 어떤 거 배워요, 코딩에서? 블럭 코딩. 전 수학이랑 논술 배우고, 그다음에 축구랑 농구 배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많이 배워요. 피아노랑 축구랑 태권도요. 피아노랑 미술이랑 수영이랑 또 뭐더라? 롤러랑 보드게임, CMS, 수학, 수학 또? 수영,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수학은 일단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정말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데요. 뭐 코딩까지도 나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어릴 때는 네.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불법으로 규제가 걸려 있었어요. 왜요?
예, 그래서 뭐 학원을 가봤자 네. 뭐 피아노 미술 학원이나 있었지 그 학습 국어 산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네네. 거는 사교육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못 갔었거든요. 근데 문득 야 내가 참 편한 세상에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네. 때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저는 산수 이런 거 안 다녔고요. 네. 영어 이런 거 안 다녔고 오히려 피아노, 미술, 검도, 수영 이런 거를 부모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강요를 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혼자 올라갈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욕심이 생긴 케이스였어요. 네, 감사하죠. 그러네요, 네, 진짜. 저 같은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희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조금 더 편해하고 또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혼자 사면 되게 어려워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거나 부모님과 같이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집에서 하면 핸드폰을 너무 만지고 싶어요.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게 또 재밌거든요. 잘 되고. 제가 전문직으로 교사가 아니어서 교사를 하신 분들에게 더 배우면 더 일의 효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하시는 그 학원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은 선생님이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주시니까 모르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학원이 좋은 것 같은데. 학원에서 배울 때가 더 잘이해야 돼요. 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 학원에 선생님들이 그 공부를 잘 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잘 해주고 잘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구나. 집에서 할 때는 저 혼자만 하니까 이해 못하고 그래서. 이 학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네네. 그럼 혼자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긴 했지만 있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네. 찐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혼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다른 것만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공부 시작하면은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면 그래도 꼴찌는 안 하겠죠? 단어들을 암기한다면은 그거를 일단 한 번씩 딱 훑어보고 그다음에 몇 번 안 보고 가린 다음에 연습해가지고 7번 정도씩 그러면은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주변을 산만하지 않게 하고 밤에 조용할 때 다 잘 때 공부했어요. 일단은 좀 규칙적이게 생활하는 게 좋고 아침에 하기보다는 밤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틀린 거 보고서 그거를 좀 개선해 나가는 거. 유형이 다르잖아요, 문제마다.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나가는. 모르겠는 거에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생각하면서 끝끝내면 풀어요. 쉬운 거부터 하고 그냥 어려운 거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다음에 모르겠으면 그냥 놔뒀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엄마가 모르던데 그거. 엄마가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 우리 학생. 엄마도 알고 싶지. 어머니 그러니까 듣고 엄마가 계시겠나요? 자기 주도형을 살림은 누가 하니? 아이고 귀여워라. 진짜. 우리 친구들 들어보니까 자기가 틀린 거를 보고서 개선해 나가는 뭐 오답 노트였나 네네네. 계속 생각하면서 끝끝내 푸는 네.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 그쵸. 맞죠? 포인트죠, 이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마다 친구들마다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저는 자기주도 학습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정답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계속 말하지만 그걸 찾아가는 게 초등학생 때의 공부하는 목표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제가 외국에서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네네. 그때 그 좀 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네. 저희는 이렇게 뭐 학교에서 풀이법을 배우면 이제 그거대로 풀어나가는 그 시기에 있는데 외국 애들은 정말 다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요 3명 있으면 3명의 풀이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쵸.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그런 신기한 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이렇게 창의적이 될 수 있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좋은 점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네. 혹시 우리 김지우 리포터는 혼자 공부할 때 뭐 팁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네. 1번, 2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1번 네. 합시다. 네. 1번이요. 네. 네, 저는요. 예를 들면 어려운 시조를 배울 때 팁입니다. 네.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정철의 관동별곡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네네. 어렵습니다. 한자어 나오고 이때 저는 시조에 심취합니다.
아, 내가 정철이다. 내가 지금 산속에서 시조를 읊고 있다 이러면서 강우의 병이 깊어 숲속에 누웠더니 이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진지하게 몰입합니다. 끝까지 외워보세요. 아, 그때는 다 외웠는데 지금은 상상해요. 혹시 션디는 꿀팁 있으신가요? 진짜 계속해서 생각이 했는데 안 풀리면 조금 네. 쉬었다가 다시 그 문제를 쳐다보는 거죠. 제가 그게 두 번째였어요. 1번, 2번 중에. 그러니까 이 완전 짜고 치는 거네 이 친구. 진짜였어요. 진짜.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 진짜였어요. 네, 우리 아까 그 교감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엉덩이 해진다는. 네네네. 네, 그 굉장히 안 앉아 계실 것 같은 그 교감 선생님은 네네네. 혹시 팁 없으실까요? 팁?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쯤에서 들어보시죠. 공부는 청바지 엉덩이가 헤어져 버릴 정도로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왠지 교감 선생님 그 초등학교 때 성적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자, 근데 이 옥길 산들초교 유명선 선생님도 초등학생 자기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서요?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은 생활 습관부터 자기 주도성이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와 하는 첫 번째는 바로 가방 짐 싸기부터 시작될 겁니다. 스스로 아침에 교과 숙제, 필기도구, 준비물 등을 확인하고 챙기는 연습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 스스로 쓰고 자르고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조작 활동을 스스로 자주 해보는 연습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과별로 제일 기본이 되는 독서, 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문자를 읽고 써보는 경험,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기사라든지 독후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늘려줘야 합니다. 스스로 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경험과 관심을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아가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려면 네. 서둘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좀 뭔가를 빨리 풀겠다고 힌트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빨리 까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더라도 내가 찾아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그 전과에 쓰이는 것보다 뭐 백과사전을 찾으면서 직접 찾아서 가다 보면 그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만약에 1시간 동안 그걸 끙끙대면서 내가 풀어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는 절대 절대 안 틀릴 일이 잊어버려요. 없죠. 네. 또 응용도 가능하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거 해, 학원 다녀 이렇게 교육하기보다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걸 알려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어른이 되면 보이는데 네. 그때는요. 그 어른들이 공부하라는 얘기도 듣기 싫고요. 왜 맞아요.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맞아요. 이 네. 정도만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 들고.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입장 바꿔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된다면 본인의 자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물어봤습니다. 하거나 하나만 보내고 집에서 공부하냐고 시킬 거예요. 학원도 보내고 집에서도 공부하게 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공부는 언제나 해야 되고 주말에는 집에서 하고 평일에는 그냥 학원 가는 게 더 편해요. 저는 영어랑 수학이랑 다 보내죠. 논술이랑 이런 거. 수학이랑 그런 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다 할 거예요. 네. 이유는? 쉬고 싶으니까 학원 보내야죠. 학원을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잘해. 학원은 아니 그래도 그 좀 크면은 집에서 하라고 할 텐데 어릴 때는 학원 보낸다. 그럼 어떤 학원은 꼭 보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영수. 못 산다, 못 살아. 부모님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요. 공부 안 시키겠다는 학생이 없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역지사지를 배우죠,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요. 아주 감동적인 선물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아이들의 이야기 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주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엄마께 좋은 선물 사드릴게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그 학원비를 낭비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